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태풍 크로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오늘은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으로 다가가면서 울릉도와 독도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태풍으로 주춤했던 더위는 오늘 낮 동안 강한 일사에 다시 공기가 달궈지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2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오늘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에서 내일 새벽 사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맑아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곳곳에 열대야와 함께 낮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 속에 올해로 68회째를 맞는 신광면민 축구대회가 열렸고 울릉도에선 태권도 시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신광면 신광중학교 운동장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매년 광복절을 기념해 열리는 신광면민 축구대회입니다. 마을별 축구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위해 열려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시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모여서 술도 마시고 같이 공도 같이 차고 그런 모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향 선후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요. 그냥 저는 타 지역에 있는데 어머님 고향이 여긴데 항상 유대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해 주시니까 항상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신광면민 축구대회는 지난 1947년 처음 열린 뒤 한국전쟁 등으로 몇 차례 열리지 못했고 올해로 68회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참 우리 신광축구가 68회까지 이어온 데 대해서 참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대회가 100회, 200회까지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속돼서 광복절을 기념해 울릉도에선 이틀 동안 태권도 시범과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도 선착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울릉도 사동항에서 개최됐습니다. 포항 여성회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는 태풍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광복절을 맞아 포항시 죽장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위로했습니다. 올해 92세인 박 할머니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할머니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새 주택을 마련해드렸으며 매월 1회 이상 직원이 직접 찾아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용 사정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4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0.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3.3%로 6월보다는 1.1%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4%포인트 떨어져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제 모델은 독립운동가 황기한 선생님입니다. 임시정부의 파리 책임자로 활동했던 황기한 선생은 일본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한인들을 끈질긴 외교 활동을 통해 구출해낸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1920년대 선생의 파리 독립운동 활약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태극기가 벽에 걸린 프랑스 파리의 한 사무실. 남녀 참석자 5명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의를 이어갑니다. 서양인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 다시 밝게 웃으며 태극기를 배경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 남성. 1920년 임시정부 파리 위안부 서기장 황기환 선생입니다. 무성 영화로 촬영된 필름에는 한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황 대표와 동료들이 국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파리에 왔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파리 위안부는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을 담은 월간지 자유한국을 발행해 파리 외교가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때 편집회의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강대국 대표도 왔지만 약소국 대표도 왔습니다. 왜냐하면 약소국 대표들도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왔고. 황기환 선생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총리의 실존 인물이기도 합니다. 10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 1차 대전에 참전하고 전쟁이 끝나자 파리 위안부에 합류해 1919년부터 2년간 임시정부의 유럽 외교를 도맡았습니다. 이때 일본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러시아 무르만스크 한인 수십 명을 파리로 구출하기도 했는데 당시 무르만스크 한인들로 추정되는 영상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황기환 선생이 김주식 박사한테 보낸 편지들에 구구절절하더라고. 구구절절. 이 자기 혼자 이 파리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 황기환 선생은 미국으로 돌아가 조용히 숨을 거두며 우리 기억 속에 잊혀졌지만 2008년 뉴욕에서 선생의 묘지가 발견되고 이번엔 생전 영상까지 발굴되면서 비범했던 선생의 생애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폐장을 사흘 앞둔 가운데 올해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격감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25개 지정 해수욕장 피서객은 8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0여만 명의 20%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100만 명 이상 피서객이 찾던 포항 불빛축제가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아닌 6월에 개최된 데다 지난 7월 보름 이상 냉수대 출현과 주말에 이어진 비로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강릉이나 속초, 부산 등지에 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조성되지 않아 쾌적한 피서를 즐기려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포항, 서울 KTX가 금, 토, 일 주말에 2회 증편돼 모두 28회 운행됩니다. 포항, 서울 KTX는 주말에는 공급 좌석이 17,460석인데 반해 평균 이용객은 19,700여 명으로 2,000여 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토부와 코레일을 설득해 주말에 상하행 각 1회씩 증편을 이뤄냈습니다. 영천시의 한 도로가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영천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승용차, 대형 트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이 된 신호 위반과 과속 때문에 마을 주민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나는 다박삼입니다. 영감으로 갈비하고 막 부러지고 그래. 좀 많이 갔지. 사고가 잦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논밭을 잇는 이 교차로를 집 앞 골목길처럼 매일 이용합니다. 문제는 교차로가 마을 인근 산업단지 3곳과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과 연결돼 있어 통행량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단속 카메라까지 없다 보니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우리 동네 관문아인겨 이게 마라바인겨 홈태. 그러니까 여기 사람 결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 오늘까지 10년 넘게 사고 그만이 나도 대책이 없었다는 게 좀 잠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줄기차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도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요구한 지 2년. 주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교통사고는 일어났습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도로가 위험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공무원 경찰들은 제 민원 같은 거를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영천시는 경찰과 협조해 이동식 무인 단속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부터 이런 일을 있었고 주말에 행정 조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위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주민 민원에 귀를 닫아온 영천시는 참다 못한 주민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에 신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올해로 3년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일손이 부족한 수산 분야에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영덕군 출입국 사무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준수 등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법무부로부터 150명의 인원을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과메기 건조장 등 수산 분야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가정 가족의 상봉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한 지점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 발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최근 2년 새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한 108개 지점의 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설치 이전에 비해 교통사고는 35%, 사망자는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 49대의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간 단속 장비도 국도와 지방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오던 것을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지은행 매입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밭에 작물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합니다. 포스코가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포스코는 지난 6월 제도를 도입해 그룹사 전체로 확대하고 대금 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1차 협력사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어음으로 결제해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 2차 협력사들의 경영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오늘은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으로 다가가면서 울릉도와 독도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태풍으로 주춤했던 더위는 오늘 낮 동안 강한 일사에 다시 공기가 달궈지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2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오늘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에서 내일 새벽 사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맑아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곳곳에 열대야와 함께 낮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